반갑습니다.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S&P 500에 투자해라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투자의 전설로 유명한 워렌 버핏도 유언으로 아내에게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유언으로 아내에게 남겼을 정도로 추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보자 라고 알아보니까 또 상품이 또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스파이라고 불리는 SPY부터 VO, YVV까지 굉장히 많은 상품들,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운용사도 전부 다 다른데 막상 사람들은 또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진짜 똑같으면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PY, VO, IVV 이 세 가지 S&P 500을 추정하는 ETF 3대장의 차이점, 그리고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여러분 특성에 맞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S&P 500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약 500개 정도가 되는 이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한 대략 495개, 500개가 안 되는 기업들을 담아놓은 지수고요. 이거를 사게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S&P 500 하나만 사도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를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SPY, VO, IVV 이 세 개는 전부 이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ETF입니다. ETF는 주식과 비슷하죠.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셋 다 똑같은 S&P 500을 따라가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Y, 일명 스파이입니다. 정식 명칭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이고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스파이가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993년에 상장된 미국 최초의, 전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미국 최초의 ETF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ETF 시장에 문을 처음 연 상품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거래량과 유동성 면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운용자산은 6,5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91조 원가량이 됩니다. 총보수는 0.0945%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보수율이 나중에 꽤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보수율이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VOO입니다. 정식 명칭은 뱅가드 S&P 500 ETF고 운용사는 뱅가드입니다. VO의 가장 큰 무기는 딱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보수율, 저렴함입니다. 보수율이 0.03%밖에 안 돼요. 전에 말씀드린 SPY, 스파이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운용자산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8,2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50조 원가량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3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4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새로 유입됐을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VV입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Core S&P 500 ETF고 운용사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블랙록입니다. iShares 브랜드로 상장됐고 2000년에 상장됐습니다. 이 보수율은 이 VO와 동일한 0.03%입니다. 운용자산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약 6,3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47조 원가량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에 낮은 보수까지 갖추고 있어서 장기 투자용 핵심 자산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IV는 보유 종목을 일부 빌려주는 증권 대여 구조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실질 비용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확정적인 혜택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상품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사를 보면 스파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VO는 뱅가드, 그리고 IVV는 블랙록입니다. 상장 연도는 스파이 SPY가 1993년으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IVV, 그 다음 VO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운용자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VO가 가장 큽니다. 이게 1등이에요. 운용자산 보자면 8,270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 다음 IVV 6,930억 달러,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 6,56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순서가 따라갑니다. 모두 2026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가장 핵심인 연 보수율을 보시면 스파이가 0.0945, 그리고 VO와 IVV는 동일하게 0.03%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구조도 다른데 이 부분 나중에 중요하게 이어집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비용이 다르고 이렇게 유닛 트러스트, 오픈형처럼 이렇게 보수율과 구조가 다르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수 차이가 좀 달랐죠. 스파이와 IVV, VO 이 보수율이 다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했을 때 총 수수료 누적액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스파이는 보시면 0.0945%, 그리고 VO와 IV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3%입니다. 단순하게 산술 계산에서 보면은 차이는 0.0645%입니다. 숫자로만 보시면 이게 뭐가 크냐 할 수 있는데 장기 투자로 가면은 이 무섭게 쌓일 수 있는 거죠. 초기에 1,000만 원을 넣고 월 100만 원씩 적립 투자를 합니다. 30년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전제로 깔고 하는 게 S&P 500의 역사적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30년을 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 보수율 차이만으로 30년 뒤에 추정자산에서 2천만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파이를 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보수율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보시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오래 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오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빠져나가는 금액 이거 대비했을 때 수익이 전체적으로 커진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수수료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수율을 통해서 봐야 하는 첫 번째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구조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는 유닛 투자 트러스트 구조, 유닛 트러스트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ETF 역사 초창기에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스파이는 보유 종목들에서 배당금이 들어와도 분기 지급일이 될 때까지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좋지 않은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이 돈은 투자되지 않고 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이 돈이 투자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익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현금 드래그, 영어로 캐시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IVV와 VO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픈엔드 ETF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면 펀드 내부에서 바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는 펀드 자체 내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 계좌 안에서 배당을 자동 재투자하는 것, 이것을 드립이라고 합니다. 드립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재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현금 드래그는 펀드 자체가 배당을 받아놓고 투자를 하지 못하고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 번째 차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냐, 즉 얼마나 빠르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냐라는 겁니다. 유동성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스파이는 하루 평균 달러 기준 거래 대금이 VO나 IVV의 10배 정도로 압도적인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도 스파이가 가장 활발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단기 트레이더들이 선호합니다. 유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도 사고 팔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스파이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 선호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 투자입니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인베스팅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월 월급에서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는 일반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이 정도 유동성 차이를 체감할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VO나 IVV도 수백조 원이 넘는 초대형 ETF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분들에게도 충분히 넘치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차이는 단기 매매를 자주 하거나 옵션을 활용하는 분들에게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수익률은 정말 똑같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 다 똑같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수 차이나 현금 드래그 같은 요인으로 소수점 단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쉽게 말해 같은 수익을 냈어도 수수료를 더 많이 낸 만큼 손에 남는 돈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파이라서 대박이 나고 IVB라서 손해가 나고 이런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배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셋 다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서 3월 기준 배당 수익률은 스파이는 1.13%, VO는 1.09%, IVV는 1.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1.1%에서 1.2%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ETF들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고배당 상품이 아닙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 뭐 10%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높은데 얘는 고배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배당이 아니라 미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 상승, 즉 자본의 성장입니다. 배당의 목적이신 분들은 다른 상품을 보시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고 이 세 개는 어디까지나 장기 성장을 위한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불어날 수 있는지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에 꾸준히 적립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일단 전제로 깔고 해야 될 게 연평균 수익률, 아까 S&P 500 평균 수익률 10%를 잡고 매달 100만 원씩 30년 넣는다고 미리 가정을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이 넣는 원금은 총 3억 6천이 되겠죠. 그런데 복리 효과가 붙으면 30년 후 예상 자산은 약 22억 8천만 원, 슬라이드 표시에 된 것처럼 대략 22억에서 23억 정도가 됩니다. 원금의 약 6.3배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갖고 뭐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원금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의 힘이라는 점입니다. 10년은 잘 안 느껴지고 20년부터 체감이 시작되다가 3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투자를 빨리 시작해라 라는 이유가 이 복리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면은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금 제가 전제로 깔고 가는 10%는 과거 S&P 500의 장기적인 역사적인 평균일 뿐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뱅가드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 연간 수익률 추정치, 전망치는 약 3.9%에서 5.9%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을 꼽는다면 S&P 500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흥미로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VO에는 333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반면 스파이에서는 186억 달러, IVV에서는 150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요거는 etf.com과 팩트셋이라는 제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투자자들이 점점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히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는데 굳이 수수료를 3배 더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단기 자금 흐름이 장기적인 투자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시장에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한국 투자자라면 하나 더 챙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세금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 ETF를 직접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토탈로 22%가 발생하는데 이 기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2%가 추가돼서 토탈 22%의 세율이 발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면 미국에서 먼저 15%를 떼고 나머지가 우리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자동으로 떼가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한미 조세 조약이 적용된 결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 환율 적용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T는 주문 체결일을 말합니다. 주문한 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일인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뒤에 기준 환율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매도하셨다. 월요일에 매도하셨다면은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환율로 계산이 되는 거죠.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투자만을 위한 꿀팁과 경고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꿀팁입니다. 자,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워시 세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30일 안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VO를 팔고 비슷한 IVV로 갈아타는 번거로운 작업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 워시세일 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난 VO를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VO를 사도 된다는 거죠. 미국 투자자처럼 다시 IVV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겠죠. 이번엔 경고 부분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모르는 내용인데 바로 미국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미국 ETF는 미국에 있는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가 미국 ETF를 약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VO 130주 정도만 돼도 해당될 수가 있는 금액인 거죠.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 상속세 조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약이 있다면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이런 상황을 봐줄 텐데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40%, 최대입니다. 최소 18%에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적립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이 기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장기 투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스파이, VO, IV 셋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거래나 옵션 거래를 자주 한다면 스파이가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식으로 들어가실 분이다 라면은 VO를 추천드립니다. 보수가 가장 낫죠. 보수가 가장 낮고 전 세계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인 거죠. 지금 흐름도 가장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브랜드가 좋거나 이미 뭐 아이쉐어즈 라인업, 나는 블랙록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나는 아이쉐어즈 라인업으로 쭉 꾸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IVV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VO나 IVV는 결정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S&P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뭐 복잡한 ETF, 뭔가 사람이 모르는 꿀통 같은 ETF를 찾아서 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들고 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승자는 최적의 티커를 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보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 S&P 500은 2008년 금융위기를 버텨냈고요. 2020년 폭락에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도 버텨냈습니다. 물론 과거의 회복이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는 또 분명히 오겠죠. 하지만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결국 다시 성장해 왔다는 게 S&P 500의 핵심 논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SPY, SPY든 VO든 IVV든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ETF를 하나 골라서 장기간 가져가는 게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